탈북민, 뭐 세터민, 뭐 자유민, 뭐 북한민 다양하게 있는데 넘자예요? 놈자예요. 놈자자예요. 한자. 쌍놈 할 때 놈? 맞아요. 와, 네. 하나민. 맞네요. 혹시 이거 봤어요? 아, 진짜 안 봤어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통일공론장 피스아고라의 조경일입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또 우리 청년들 4명이 만났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북에서 온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개 있죠. 탈북민, 뭐 세터민, 뭐 자유민, 뭐 북한민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호칭들이 그동안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호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이런 호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저는 탈북민 당사자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 탈북자, 탈북민, 북향민 다양하죠. 근데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느낌은 네, 똑같다? 네. 뭐라고 불리든? 네, 일단 저희가 공식적인 명칭이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예, 그것으로 통용되고 있으니까 뭐 그 외에 뭐 어떻게 불리던 간에 북한 출신인 거는 뭐 명백하다. 예. 그래서 뭐라 부르든 상관없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아닌 두 분은 어떠세요? 먼저 이카영 씨는 어떠세요? 근데 남한은 언제 들어오셨어요? 2007년도에 왔습니다. 2007년도에 음. 정철 씨에게 그 보통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에요? 탈북자에서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단어들에 대해서 처음에 그때도 아무런 감정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거 좀 기분 나쁜데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없었어요. 네, 진짜. 예. 그럼 네. 처음부터 이렇게 네. 공개를 하고 다녔나요? 그렇죠. 가영 씨는 어떠세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각 단어마다 우리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느끼는 뉘앙스가 다른지를 몰랐지. 근데 정말 다 다르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북쪽에서 오신 분들마다 우리 정철 씨처럼 뭐 아무런 느낌 없었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탈북민을 하는 거 너무 싫어. 세터민도 싫대. 근데 어떤 분은 난 차라리 탈북민이다.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또 어느 단체에서는 북향민으로 통일합시다. 벌써 이것만 나온 것도 네 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철이나 경일 씨처럼 이렇게 북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나도 혼란. 그러겠네요. 왜냐면 경일 씨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나는 고민이야. 충분히 네. 그럴 것 같아요. 태림 씨는 혹시 이런 생각 혹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뭐 글 쓰거나 이렇게 뭐 말을 할 때는 이제 공식 언어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뭐 특정 뭐 집단의 경향성 이런 걸 말할 때 그냥 쓰는 용어지. 그냥 개개인이 만났을 때는 굳이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게 북한 이탈 주민 조경일 씨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형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말하니까 굳이 그게 크게 그냥 법률적인 용어일 뿐이지. 그 가영 씨가 얘기했던 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당사자들은 사실 나는 그냥 그 어떤 단어로도 불리기 싫어 이런 거가 있지만 이게 불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사람이나 불림을 당하는 사람이나 둘 다 서로의 난감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예전에는 뭐 귀순자, 뭐 귀순용사, 뭐 망명, 뭐 등등 다양한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는 굉장히 소수니까 영웅적인 관점에서 바라봤거든요. 영웅이라고. 귀순했다. 그죠? 귀순 영웅, 귀순 용사. 뭔가 그런 정체성보다는 그런 체제 이념적인 관점이 많이 투영이 됐죠. 귀순, 그러니까 뭔가 망명해 온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뒤로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탈북민, 지금 법적 용어가 북한 이탈 주민, 딱 정체성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한 거죠. 북한을 탈출해서 온 이주민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 게 탈북민이고요. 또 근데 탈북자라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탈북민과 탈북자가 느낌이 억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자자가 좀 맞아, 더 더 좀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놈자자. 네, 네. 그쵸. 놈자예요? 놈자. 놈자자예요. 한자. 쌍놈 할 때 놈? 맞아요. 와. 네. 그치. 저는 강의를 몇 번 나가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탈북민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살짝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소개를 할 때 저는 그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고 그 용어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북에서 온, 북에서 온 청년 이렇게 그건 그냥 아무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예, 그냥 제 이탈해온 행위밖에 없으니까 좀 그게 굉장히 부드럽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도 북에서 온 사람들, 뭐 탈북민들이라는 말도 웬만하면 잘 안 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저는 저도 탈북민 친구들 많으니까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탈북자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정체성으로 내가 호명을 당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태림 씨를 어떤 정체성으로 탈북자라는 얘기는 북한을 떠나서 탈출을 해서 온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북에서 온 탈북민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용어를.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부에서 용어를 그럼 바꾸자 해서 그때 새롭게 바꾼 게 세터민이에요. 세터민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온 그렇죠. 민족. 예. 새로 터를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새로 터전을 잡은 거 맞으니까. 새로 잡은 거 예. 맞으니까. 예. 근데 세터민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박하는 논리가 있어요. 맞아. 싫어하는 사람 있어. 뭘까요? 그러면 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럼 당신들은 헌터민입니까? 맞아. 그렇죠. 북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을 규정하는 단어를 다 달리해요. 뭐 정철 씨처럼 뭐라 불리도 상관없다. 또 어떤 사람들 나는 세터민이 낫다. 또 어떤 사람들 나는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나는 자유민이 되고 싶어. 근데 또 경계를 넘어왔으니까 나는 경계인이다. 2017년 서울시가 북한 이탈 주민 대체명을 공모를 했어요. 예, 공모를 했는데 최우수 당선자가 있어요. 뭘까요? 찍어보세요. 퀴즈예요. 몇 년도요? 2017년. 동포? 세트 네 글자. 북한동 네 글자. 세터민이랑 비슷해요. 네. 세터민이랑. 새로 북향민. 네 글자예요. 네 글자요? 네 글자라서 몇 번 얘기합니까? 모르겠어요. 최우수 당선작이 새꿈 주민. 새꿈 주민? 예. 뭐냐면 새로운 꿈을 키우기 위해 탈북한 사람들. 예, 새꿈 주민. 나는 그냥 배고파서 탈북했는데. 예. 자, 그리고 또 2021년에 이거는 뭐 서울에 상관 아닌데 전북에서 전북에서 또 하나 또 비슷한 노력을 해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전북에서 했다고요? 예. 힌트. 전북 하나센터. 네. 힌트. 전북 하나센터. 힌트예요. 몇 글자죠? 세 글자입니다. 네. 하나민. 맞네요. 혹시 이거 봤어요? 진짜 안 봤어요, 진짜. 맞아요. 네, 본래 우리는 같은 하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데 하나민 뭐 저도 처음 들어봐요. 예, 뭐 하남에서 사는 사람 같잖아요. 하나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좀 더 이거는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한 게 있어요. 뭐냐면 2022년에 그 우리온이라는 이제 탈북민 정착 지원 뭐 정착 경험 공유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북에서 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북한의 탈주민 MZ 세대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위가 나온 게 있어요. 뭘까요? 북향민이라고 나왔습니다. 봤어요? 봤죠. 네, 맞습니다. 북향민. 북의 고향인 북의 고향을 둔 사람이라고 해서 북향민. 예. 괜찮은데? 괜찮아요? 네. 바꿀 의향 있어요? 이걸로? 저는 뭐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뭘 당선되면요?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는 건가요? 나중에는. 야, 이거 그 북향민이라는 단어가 1위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북향민 말고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우리 남북한 역사에서 고향을 북에 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실향민들이잖아요. 실은 이제 잃어버리다라는 건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실향민인데 북향민은 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 그래서 이게 그 서로 이렇게 비교 교차가 가능하니까 사실은 북에서 온 사람들도 어쩌면 실향민이에요. 그렇죠. 고향을 어쨌든 잃어버리고 한국에 왔으니까. 그런데 워낙 다른 성격이 다른 세대니까 실향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북향민으로 하자라고 해서 북향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일단은 탈북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탈자가 탈은 이탈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반항할 때 일탈을 하잖아요. 그 탈자가 이탈자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뭐 정식에서 또는 이제 모범에서 이탈하는 거에 대한 그 탈자라서 이 탈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거부감이 있어요. 탈자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이 있어서 같이 자료 조사하다가 그 그래프에 사실은 북향민보다 북향민 사실 2위였고 1위는 다 싫음 아니었나요? 맞아요. 이게 있었어요. 다 싫음이 1위였어. 맞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게 더 네.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철이나 경일 씨처럼 그대들이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직접 정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부를게. 저는 뭐 북한에서 온 분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네. 대표하지도 않지만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다 담아서 제가 뭐 철학적으로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래도 만약에 불려야 한다면 그래도 북향민으로 부르는 게 낫겠다. 실향민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시대가 만든 또 다른 실향민이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해서 북향민으로 하자. 저는 차라리 북향민으로 부르라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혹시 저희가 영어로는 어떻게 불리는지 아세요? 영어로 네. 중요하네.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데요? North Korean Defector. 노스 코리안 디펙터. 그러니까 네이버에 세터민을 치나 뭐 북한 이탈 주민을 치나 똑같이 나와요. 디펙터. 네. 디펙터. 근데 영어 단어의 디펙터의 의미가 탈주자, 배반자 그래요. 그 의미입니다. 네. 탈주자 배반자. 그러면 그래서 세계에서 저희 부를 때는 세터민, 북한 이탈 주민 상관없이 디펙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뭐 그냥 어떠한 체제를 배반한 배반자인 거예요. 그래요? 변절자. 네. 그런 의미였군요.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노스 코리안 레퓨지라고. 그건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나요? 네, 네. 어떤 뭐 뉴욕 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 기사 다 읽어보면은 디펙터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쨌든 정체성을 확실히 이렇게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부여를 하네요. 그게 원래 예전에 그 귀순자 의미가 디펙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영어도 좀 선택할까? 우리가 영어로 뭐로 부르면 좋을까요? 글쎄 저는 그러니까 북한이탈 주민의 대부분이 배고파서 북한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배고파서 떠난 분들한테 변절자라고 부르는 게 맞나? 아니지. 네. 아니죠. 네. 왜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네. 맞아. 살기 위해서 떠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저희가 난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똑같이 배고파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배고파서 떠났는데 변절자라고 하는 게 맞나? 디펙터?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레퓨지로 하는 게 일단 디펙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디펙터는 확실히 아니다. 그럼 네. 앞으로 네. 우리가 영어로 쓸 그렇죠. 일이 있으면 레퓨지로 쓰거나 아니면 뭐 이미그랜트라고 하거나 네. 그렇죠? 물론 뭐 북한 체제에서 이렇게 종사다가 네. 온 분들 중에는 국소수거든요. 그렇죠. 네. 정치적 망명은 솔직히 몇 명이죠. 그렇죠. 네. 몇 명이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가 정체성을 주고 그 정체성에 대한 해석까지 주니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북에서 온 사람들을 부르는 이 사회적 호칭, 그 명칭 이런 것들을 안 부르면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뭐 정책상으로도 규명을 하긴 해야 되니까 불러야 한다면은 차라리 북향민으로 부르는 게 좀 낫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러고 정철 씨도 그러고 좀 공감을 이제 해요. 그래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뭐 이왕 부르실 때 북향민으로 불러주시면 어떨까?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댓글로요. 댓글로 이렇게.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게. 그것도 좋네요. 예. 이거는 뭐 네. 시청자분들도 중요하지만은 기자들, 국가 그쵸. 단체들, 네. 그렇죠. 거기에서 공식적인 명칭이 나가기 때문에
기자들부터 음. 기자님들부터 네. 네, 기자분들부터 예. 만약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진정성을 느끼고 문제 의식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음. 아니면 뭐 해달라고 합시다 하시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에 관련된 뉴스를 작성을 할 때 그 호칭을 이왕이면 북향민으로 해달라라고 또 좀, 통일부도 네.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고. 근데 고무적인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북향민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꽤 정부 기관에서도 북향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탈북민과 함께하는 뭐 무슨 잔치, 뭐 행사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현수막들이 이렇게 보니까 북향민과 함께하는 관공서에서 관공서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게 또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칼럼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제 주변에 만나는 뭐 사람들에게 북향민이라고 얘기를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잖아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일들이 꼭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커지면은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북향민 또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뭐 북향민들이 언제까지 더 많아질지 아니면 북향민이란 단어가 부를 날이 없어지는 그 날이 올 텐데요. 아마 뭐 남북이 뭐 자유롭게 교류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당사자들에게도 중요하고 또 불러야 하는 사람들도 고민하게 만드는 매우 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두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상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